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코인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좀 시간이 좀 짧았는데 오늘 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조, 코인의 시조가 뭐죠?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그리고 전망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할아버지죠. 시조라고 하는데 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격의 동향이 700만 원대에서 정부의 규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었죠. 자, 700만 원 이탈된 순간 투매 현상이 나왔습니다. 1월 말 정도 해가지고 다시 그 거래소들이 재개가 됐는데 계좌를 갖다가 다시 받아주기 시작했죠. 근데 생각보다 좀 저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다렸던 투자자분들이 좀 투매 현상이 나왔는데 그 투매 현상을 받아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우지한과 그 일당들인데 거기서부터 계속 받아오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300만 원까지 올라왔죠. 좀 아쉽지만은 지금 1,3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추세는 좀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물론 현재 시가총액이 현재 비트코인은 장안의 화제였었죠. 현재 시가총액 현재 1위로 지금 현재 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가총액 현재 1위에 있는 비트코인이다.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한번 알아볼 텐데 뭐 순위는 현재 쭉 돼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1,000가지가 넘죠. 1,000가지가 넘는데 거기서 우리가 옥석을 좀 가리는 한 해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세계 거래소 상장된 거 1,000개가 넘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상장이 되고 있고 ICO가 계속 발행들이 되고 있죠. 앞으로 미래에는 현재 코인에 대한 전쟁들이 펼쳐질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코인들에서 그 근원, 왜 코인이 발생되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장안의 화제였던 왜 규제가 됐냐면은 뭐 거품 논란, 버블 논란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50원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2009년도였죠. 처음에 탄생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300만 원까지 무려 어마어마한 그 상승을 해왔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버블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논란들에 의해서 논란의 여지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자꾸 이걸 가상화폐다 얘기하는데 이 가상화폐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도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도토리 아시죠? 별풍선 같은 것을 일단 화폐에 귀속되는 것을 사실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가상화폐라는 것은 버추얼 커런시여가지고 가상에 대한 화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페이 같은 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돈으로 환전해서 그 가치만큼의 활용하는 것을 갖다가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갖다가 화폐에 귀속돼 있다. 그래서 이걸 일명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암호화폐라는 것은 암호로 된 화폐, 즉 통용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암호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트코인. 한 블록에서 A에서 B로 트랜잭션을 갖다 넘길 때 암호로 해가지고 자, 이거는 암호로 해서 넘겼을 때는 이제 이거 서로 노드들끼리 서로 블록에 대한 이 블록이 진짜인가 가짜인지 거짓인지 갖다가 합의로 인해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암호화해서 화폐 통용하는 것을 일단 암호화폐라고 하죠. 이 암호화폐는 어떤 거냐면은 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가상화폐라는 것은 도토리라고 얘기했죠. 그건 화폐에 귀속이 되죠. 하지만 암호화폐는 이 가치, 자, 채굴이라고 하는데 채굴로 인해 가지고 1,200만 개가 지금 그 채굴량이 제한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높아간다. 즉 공급은 제한되는데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격이 얼마까지? 자, 한때는 2,500만 원까지 갔다가 또 조정기를 보이고 700만 원 이후부터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1,300만 원까지 올라와 있죠. 그 2월 말 정도의 때쯤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드포크가 있다 보니까 어떤 호재를 품으면서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가상화폐가 즉 암호화폐 비트코인 탄생된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드린다고 했죠.
자, 시조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다른 알트코인들을 제가 쭉 자, 하나하나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 탄생된 배경.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한때 IMF를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IMF 1년 전에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요. 한국 경제 위기가 아니다. 우리 참 IMF 때 참 힘들었죠. 얼마나 고난이었습니까? 1997년도 신문 일자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니랍니다. 위기가 아니었을까요?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기사를 갖다가 분명히 냈을 때는 누가 분명히 이런 기사를 갖다가 발표를 했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런 말을 발표했겠죠. 아니야, 괜찮아. 우리 경제는 튼튼해. 응? 우상향하고 있어라고 신문 기사에 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2008년 몇 년도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1998년도에 무엇이 됐어요?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믿었는 정부가 위안부가 고갈돼가지고 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현상이. 정부를 믿었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인플레이션. 자, 원화 가치가 어떻게 했습니까? 폭락을 했죠. 달러의 가치가 폭등을 하고 그때 어마어마한 실업률이 발생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부를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떨어졌었죠. 자, 얘뿐만이 아닙니다.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전 세계 금융을 강타했죠. 얼마나 이때도 우리가 고난에 힘들었습니까? 금융위기 때는 IMF 때는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해서 이 금모은 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자, IMF를 극복했죠. 2008년도에 또 한 번의 이익을 강탈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정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조정하는 은행, 중앙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잃었다. 신뢰를 갖다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잃었다. 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 화폐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금을 강타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도 매개체를 하나 만들자. 개인끼리 우리 한번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것 탄생된 것이 바로 네, 그렇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된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발생을 했냐? 2008년도 10월 31일 날. 자, 일명 나가모토 사토시죠. 자, 사토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통의 메일을 보내줍니다. 어떻게? 저는 신뢰할 만한 제3자 중개인이 전혀 필요 없는 자, 제3자 중개인이 누굽니까? 바로 은행이죠. EFRB를 얘기하는 거죠. EFRB가 마음대로 화폐를 발행하고 컨트롤을 갖다가 잘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당사자 간의 1대1로 운영되는 정부에서 탈중앙화를 하자. 탈중앙화를 한 화폐, 디지털 화폐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나가모토 사토시가 만드는 거죠.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전자통화 시스템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보안으로 했던 요원들 있죠. 그 연구원들한테 메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화 시스템을 뭐라고 했다? 비트코인이다. 자, 비트라는 것은 0과 1의 조합이죠. 0과 1의 조합으로 만든 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자,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렇게 탈중앙화를 선언하는 거죠. 불신을 한 그 중앙은행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보니까 우리끼리 당사자 간의 1대1, 자,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를 하자. A가 B한테 물건을 갖다가 구매를 했을 때 우리가 그 가치로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한번 거래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시작은 언제부터 되었냐면은 자, 피자 한 판이 거래가 됐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또 한 차례 메일 한 통을 보내는데 첫 번째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음을 발표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또한 얘기를 했냐면 자, 중앙 서버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중앙 서버도 필요하고 중앙 집권화된 권력도 없는 즉 탈중앙
자, 중앙을 이탈해서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이 뜻은 어떤 거냐면은 중앙 서버도 필요 없다는 것은 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어가는데 이 엄청난 비용을 들어갔을 때 이 비용들을 아끼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수수료에서 우리가 감면을 받자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중앙 서버가 없다는 뜻은 우리가 보안이 중요한데 중앙 서버가 있을 때는 해킹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들이 어디가 있냐면 개인끼리 전부 다, 자, 마이너라고 하죠. 이 채굴자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굴자리 컴퓨터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해킹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해킹을 하면 전 세계 채굴자 마이너 컴퓨터를 한꺼번에 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굴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버의 비용도 서버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서버 비용에 대한 문제, 그것도 해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없고. 왜 그러냐면 계속 은행에 계속 고갈됐을 때는 돈을 갖다 계속 뿌리죠. 만약에 해킹이 됐을 때 계속 돈을 찍을 수 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200만 개 채굴에 대한 한계를 갖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없다. 즉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수요가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았을 때는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봤던 것이 바로 사토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현재는 자 2,5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3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박스를 좀 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가 돼 있죠. 자, 2,100만 개가 돼 있고 현재는 거의 약 75%까지 채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요거는 도입일은 2009년도 1월 3일 날 돼 있고요. 자, 우리가 한번 용어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1비트가 있고 자, 우리가 최고 적은 단위.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사토시라고 돼 있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단위. 8자리 수인데 자, 이것을 일명 1사토시라고 합니다. 제일 작은 숫자. 지금 예를 들어서 가격은 1,300만 원 하는데 아니 한 코인에 1,300만 원 주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8자리까지 사토시 단위로까지 쪼개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하거나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비트코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한 코인을 갖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1,300만 원을 투자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오해시고요. 8자리까지 쪼개지기 때문에 5만 원어치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만 원에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조는 바로 비트코인이다. 탄생된 배경을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작은 바로 정부에 대한 불신. 그러다 보니까 서버 탈중앙화를 선언했던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첫 거래가 언제가 됐냐면 피자 두 판 2010년도에 피자 두 판을 보내면서 1만 비트코인을 지불하겠다라고 보냅니다. 피자 두 판이요. 근데 피자 두 판이 거래가 됐어요. 자, 피자 두 판이 거래가 됐는데 지금 1만 비트코인이야. 지금으로 한 사람이 얼마겠습니까? 약 수십억 원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십억 원 주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피자를 사 먹은 겁니다. 좀 안타깝죠? 만약에 2010년도에 지금 같은 미래를 봤다면은 비트코인 1만 비트코인 주고 사 먹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게 첫 거래라고 해가지고 이 첫 거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계속 활성화되고 엄청난 지금 트랜잭션이 계속 쌓여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자,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자, 채굴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환할 수 있는 수단.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어디냐? 코엑스 한번 가보셨나요? 코엑스 가보시면요. 현금 인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즉 미래의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을 해볼 때 우리가 지금 당장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들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은행 쪽에 이제 그 ATM기, 현금 인출기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미래의 화폐, 물론 지금 현재 화폐가 사라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 미래의 화폐, 디지털 화폐와 오프라인 화폐는 계속
병행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비트코인을 현금 인출기를 가지고 인출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은 투자 가치로서 비트코인과 그 알트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시초를 봤으니까 다음부터 다른 알트코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